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 딱 1분 20초만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3 문제일까, 고1 문제일까? 그럼 어때요? 자, 이건 중3 문제입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문제가 되려면 우리가 본 것처럼 x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1 이상이고 4 이하고. 근데 이제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 말은요, 칠판에 써놨는데 이제 아무런 말이 없단 말은 암묵적으로 x를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3 때는요, 전체를 다 보면요, 사실상 무조건 꼭지점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실제로 모양에 따라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자, 이 친구 위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최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꼭지점 묻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구하시려면 조금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 할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바꿔보시면 최대값이 y값이죠.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값 묻는 문제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꼭지점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게 최소값이겠지. 왜?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에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다? m값이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579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유형 자체가 중3 문제거든요. 사실 어쩌면 중3에 다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책이 교과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중3 때 내용을 따로 복습을 안 시키던데 중3 때 복습을 좀 시켜줍니다. 579.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시간 1분 30초 내요. 중3 때는 결국 최대값은 그러니까 꼭지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지점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1 때는 좀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둘 다 있다는 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라이트 쌤에도 B 플러스 문제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험 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최소값을 나와 있잖아. 자, 얘도 범위가 없단 말이야. 중3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3 문제는 아시면요, 결국 꼭지점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 여기까지 끊고 한번 꼭지점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A 어떻게 해요? A도 숫자니까 똑같이 반의 제곱에서 빌려오고 갚아주면 됩니다. 한번 저는 암산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빌려오고 갚아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Y 값이니까 결국 얘가 뭐다? 자, 아래로 블록이죠. 얘가 아마 최소값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M이라고 하세요. 즉, 이 문제가 왜 재밌냐면 좀 유명한 문제긴 해요. 2차 함수 안에 또 다른 2차 문제입니다. 단지 이제 표현만 x, y가 아니라 a, m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 2차 함수의 뭐 구해라? 최대값 구해봐라. 실제로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꼭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보시면요, 빌려오고 갚아주고 10인가? 이렇게 해서 10 맞나? 해주시면 A가 4일 때 M 값의 최대값은 10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게 이제 중3 때도 약간 어려운 문제로 가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끊고 이제 꼭지점에 Y를 구한 다음에 식을 세워보시면 또 다른 2차 함수가 나와. 여기서 한 번 더 꼭지점 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582번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이런 문제는 1번 드렸습니다. 이유야 중3 문제니까요. 자, 이번 문제는 앞장과 뭐 반대 상황입니다. 이제 거꾸로 최소값을 주고 식을 만드는 문제인데, 자, 방금도 말했지만 자, x의 범위가 없잖아. 즉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밑줄을 긋고 이게 여러분들에는 꼭지점으로 반대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중3 당시에 결국 꼭지점을 주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준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축의 방정식도 같은 역할이에요. 결국 꼭지점을 줄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꼭지점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지.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꼭지점을 꺼낼 수 있단 말은 거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자, 원래는 이걸 모르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 여기가 완성이 되어 있거든. 네모는 이래겠구나.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친구는 여기서 막 바꿔 가실 건데요. 사실 뭐 상관없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꼭지점이 나오면 저 식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얘로 식을 만드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얘는 그나마 좀 할만한 편인데 여기가 복잡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식을 만들어서 전개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풀든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오른쪽 날선 유형 11번 가볼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585번 한번 더 해볼까요?
585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X에 보니까 사실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딱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볼게요. 그런 멘트입니다. 자, 1분 20초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7번의 필기를 한번 더 해봤거든. 자, 고1 때 달라진 점은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유드리기로 얘 일종의 가위야, 가위.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잘라보시면 되고. 잘라보시면 저희가 이제 중학생 때 알고 있던 상식이 좀 몇 개가 깨집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다? 이제는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잘랐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잘 자르면요. 꼭지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랐는데 꼭지점이 거기 안에 없어. 그럼 걔를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원래 풀이가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원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 A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약식으로 그릴만 합니다. 한번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얘는요 아래로 그려기고요. 자, 꼭지점에 X는 알고 있잖아. 꼭지점에 X만 한번 이렇게 대략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는 요 가위를 한번 여기다가 잘라볼게요. 자, 어디부터인지.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뭐라? 1은 여기쯤에 있겠죠. 정확히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즉, 잘라보시면 이번 문제는 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즉, 얘는요, 버리셔야 됩니다. 요거는 애초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 이번 문제는 최소값이 나와 있잖아. 언제 있어요? x가 1일 때 있네요. 눈으로 보고 하자는 거예요. 1일 때니까 x에 1을 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x에 1 넣어보시면요. 어떤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나오고 요게 최소값 3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요.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네. 방금은 또 두 가지 고정관념 다 깨집니다. 첫 번째는 뭐?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가능합니다. 이번 문제는 오른쪽에는 최소가 있고요. 왼쪽에 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지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잘라봤더니 꼭지점이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는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상 얘는 그냥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생각보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약식으로라도. 알겠지?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자, 유형식 2번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거든. 자, 유형식 2번 별표 하나 치시고 588번 문제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스타일이 얼마 전에 고2 때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이해를 잘해봐. 알겠지? 자, 588 읽어보실래요? 일단 그동안 좀 수학을 한 친구라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토마토가 습하고 있네요. 뭐 하나 할 거 정도는 보이네.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치고, 자, 제가 한번 시범 보여줄게요. 밑에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88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일단은 딱 보자마자 뭐 시범 정도는 거뜬히 하고 싶어요. 그냥 뭐 누가 봐도 시험 문제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를 틀리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치환한 다음에 자, 저 식을 온통 t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최소값인데 R로 블록이네. 범위가 그냥 중사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꼭지점을 향합니다.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꼭지점 가서 저 최소값 주세요. 정답은 5다. 이러면 틀립니다. 물론 이제 운 좀 많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중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작업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T라고 치환을 했잖아. 앞으로 저희가 치환할 때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방정식 문제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함수 문제라 좀 고민할 게 있어. 뭐냐면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t의 범위가 다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 t는요 다 될까요? 봐봐. 원래 문제 x는 다 됐지. 얘는 다 됐어요. 그럼 t도 다 돼요? 라는 거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즉 치환하는 순간 생기는 범위란 게 있어요. 그거를 따로 체크해서 여기로 가져와야 돼.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범위 한번 확인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제가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약간 미니게임처럼 또 다른 2차 함수예요. y 대신에 t가 있는 겁니다. 요 2차 함수로 보고 얘를 한번 그려서 자, 봐봐. 그래서 지금 t는요 원래 y가 이런 자리거든요. 즉 저희는요 이제 그린 다음에 y의 범위, t의 범위를 이대로 볼 겁니다. 어디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려야 되니까 자, 꼭지점 꺼내신 다음에 한번 약식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리고 그때의 t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t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t는 다 되지 않아요. 뭐만 돼요? t는요 마이너스 4가 최소고요. 그것보다 위인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순간 어떤 범위가? 마이너스 4가 최소고 이렇게 범위가 생깁니다. 이번 문제는요. 즉 여기서 결국 y의 범위를 알아주셔야 돼요. y의 범위를.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 치환한 문제를 이 범위에서 풀 겁니다. 이 범위에서. 근데 이번 문제는 감사하게도 사실 이 범위로 잘라봤자 얘가 맞긴 맞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연히 아마 맞췄을 건데 실제로 이제 이 범위가 만약에 이 꼭점이 이 범위에는 없잖아. 또 버려야 됩니다. 뭐 그런 문제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랑 그려보시면요. 얘가 실제로 t가 5일 때였지.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저희는 가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만 볼 거라서 어디만? 마사를 아마 여기 좀 있겠죠? 마이너스 4 이상만 볼 거예요. 이렇게 잘린 거예요. 여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만 볼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 문제는 사체크 안 해도 꼭지점이 있었네요. 뭐 감사하게도. 그래서 역시나 꼭지점에 t가 5일 때 최소값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 5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이제 치환 문제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조금만 했다면. 근데 치환하고 나서 그냥 식을 풀면 안 되고 이 치환한 요 식을 가지고 요 t의 범위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가져와서 요 t의 범위에서 이 치환한 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589번 있잖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느낌 살려서 해보세요. 활용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시간이 없네요. 활용은 뭐 알다시피 그냥 활용인데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물론 가끔은 치환해도 범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숙제는 다 범위가 있을 거예요. 왜 치환하는 순간 2차 함수가 생깁니다. 거기서 y값, t값을 구해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맨 앞에 보시면 x의 범위가 있고요. 자, 이 범위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선생님, 이거 혹시 정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몇 차씩 나오세요? 4참수 나와. 고2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 가능합니다. 그때. 근데 아직 배우기 전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t겠죠? 자, 치환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또 뭘 체크해야 된다? 요 t의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앞에 x의 범위가 있잖아. 우리는 t로 바꿀 거라서 저것도 t로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바꾸는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미니 게임입니다. 요 2차 함수, 요것도 2차 함수입니다. 요 2차 함수에서 t의 범위 구해올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요거 있잖아. 얘를 요 미니 게임으로 가져올 겁니다. 가위로 쓸 거야, 가위로. 좀 잘라볼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한번 t의 범위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꼭지점 꺼냅니다. 그 다음에 약식으로 그려보시면요. 자, x가 1일 때 꼭지점이죠. 자, 잘라볼까요? 0부터 3까지 필요합니다. 0부터 3은 여기쯤 있겠죠. 3까지는 보고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쪽이 뭘로 하면 돼? 지금 t라는 거는 y 값이거든. 즉 y의 최소랑 최대를 구해서 t의 범위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최소는요 꼭지점이 있습니다. 즉 x가 1일 때 t 값이 얼마예요? 2잖아요. 요게 최소라는 거예요. 제일 작을 때가 써드릴까요? t가 2라는 거예요. 가장 클 때는 언제예요? 3일 때네. 그치? 그래서
x에다가 3을 넣어보시면 t값이 얼마냐면 6인가요? 여기에 이제 t의 범위가 됩니다. 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 2차 함수의 요 범위에서 다시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풀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또 가야겠죠. 간 다음에 요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만 하자면요. 아마 t가 3일 때 최소일 거고요. t가 6일 때 아마 최대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대비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풀 때 제가 이렇게 쓰라고 했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그럼 얘들아 물어볼까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자, 앞에 보시면 지금 x가 아니라 t야. 근데 바로 밑에 590번 보시면요. x가 얼마일 때 출처 물어봅니다. 이때는 뭐 해줘야 되게요? 이 치환된 걸 다시 풀어주시면 그때 x를 알 수 있어요. 자, 저희가 만약에 문제에서 x를 물으면요. t 쪽의 치환을 풀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럼 우리 y 쪽은요. 그러고 보니 치환을 안 풀었잖아.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저희는 지금 y 쪽은 치환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최대값, 최소값은 y 값이라 최대값만 물으면 치환을 안 풉니다. 그냥 y는 안 바꿨잖아. 근데 만약에 밑에처럼 그때 x를 물으면 요 t를 치환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x를 다시 구해오셔야 돼요. 다시 여기는 치환 풀어서 여기서 x 다시 구해오셔야 돼요.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일단은 밑에처럼 x를 물을 때는 치환을 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여기 유형도 정리해 보시고, 자, 마지막 유형이 유형 13번입니다. 자, 591번. 얘는 뭐 쉬워요. 자, 591번 풀어보시죠. 얘는 왜 쉽냐면 할 게 뻔하거든요. 그냥 그거 해서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우주야 뭐 해볼까? 맞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대입하는 문제예요. 뒤에 보시면 문자가 2개거든. 근데 뭐 문자 하나 통일하시면 또 2차 함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것들은 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겠구나라고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거 문제는 뭐다?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자, xy는 어떤 실수 xy입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런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풀어버려요. 얘는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대입하는 문제고 앞에 있는 식을 x는 혹은 y는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에 대입해 보시면요. 이 식이 뭘로 바뀐다? 뭐 x에 관한 2차 함수 문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래로 블록이고요. 아무런 범위가 없잖아. x는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밑에 593번처럼 특별히 이제 맨 뒤에 단하고 범위를 주면 이제 고1 문제입니다. 아마 느낌 오겠지만 위에 두 문제는 중3 문제고요. 밑에 한 문제만 고1 문제로 대입하는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라이트 쌤 가볼게요. 딱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쌤, 숙제 말씀드릴게요. 85쪽까지, 날선형은 85쪽까지고, 얘들아, 오늘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제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최대값 미용인데, 최대값은 구간을 주면요, 가위를 줄 거야. 잘라보세요. 알겠지?
자, 라이프의 622번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미리 풀어보고 왔는데 정말 심지어 그 난이도 주는 것도 똑같이 앞에 별 3개, 얘 비트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많으니까 혹시 제가 날선용에 풀어준 문제라면 라스트는 혼자 풀어보세요. 알겠지? 622번입니다. 이 문제랑 살짝 달라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1분 50초 들어볼게요. 중간고사 대비 잘하시고 정말 첫 시험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기선제압이 중요해.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누군가한테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기선제압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딱 잘 먹으시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어쩌면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가은아 고1 문제야 중3 문제야? 고1. 자, 고1 문제지. 자, 고1 문제면 저희가 어떻게 풀어요, 보통? 원래 푸는 순서가 뭐야? 직접 그거 그치, 그래프를 그린 다음 뭐 해봐야 돼? 저걸로 잘라서 눈으로 보고 여기구나 정해서 뭐 할 거 아니야. 그걸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요런 가위한테 미디수를 잘 안 주는데 가위가 뭔지 몰라요. 한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추리가 들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게 좀 어디 추리일까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식은 정상이기 때문에 한번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부터 한번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블록이고요. x 값이 2일 때 뭐 엄밀히 말하면 y 값은 마삼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위가 있습니다. 그치? 어디부터? 자, 왼쪽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는 포함 안 되는 게 확정인데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혹은 여기까지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다 해보자는 거야. 가능한 게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조금만 더 그릴게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첫 번째 가능성 여기 어딘가에 A일 수 있죠. 맞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최소값은 언제 있어요? A일 때 있겠네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세워야 돼. A가 여기 사이일 때라고. 근데 그냥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A가 여기 있으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X가 A일 때가 되고요. 여기다가 A를 넣어보시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얘는 근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뭐 안 될 이유도 없고,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할게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 A가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해서 자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최소값이 누구예요? 가장이가 얘지. 근데 이번 문제는 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뭘 알고 있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거든요. 마3이잖아요. 이거 아니겠네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조금 더 자르면요.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쯤이 A일 수도 있지. 사실상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여기쯤이 A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들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왼쪽 끝에 있지. 가장 sorry. 이래도 얘일까요? 그럼 사실상 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넘어가는 수가 무조건 얘거든. 그러면 후보가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A가 어디일 때? A가 여기 사이일 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저희는 최소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 이제 A가 아마 2개가 나오겠죠. 선택의 순간에는 여기 A를 볼 겁니다. 여기 사이나 A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해보면 좀 필요성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A가 어디냐에 따라 최소값이 바뀌어.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얘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A는 여기쯤 있겠다라는 거야, 위치가 무조건.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니까 얘를 마이라고 두면요. 할까요? A가 2개 나오죠. 자, 선택의 순간인데 3은 안 됩니다. 3이 되면 여기까지 넘어갔거든. 1이구나. 여기 사이가 되는 거를 모르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명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한번.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원래 그래프를 잘라보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숙제할 때 꼭 이런 번거롭지만 아마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양끝 꼭 시험 넣어봐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잘라보면 고찰이 되는 거고 원래 여러분들이 틀리시보다 그려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얘들아 오답 검사 진짜